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음 공부를 꿈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꿈에서 우리가 꿈을 꾸지요, 그죠? 또 꿈도 기억이 나시지요? 예. 그 꿈의 경우 꿈을 잘 보면 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꿈에서 나는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꿈속에 나오죠. 그러니까 나 없는 꿈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이 있고 그 꿈속에는 나가 있다. 그리고 그 나와 꿈속에 또 세상이 있죠. 자, 그러면 꿈속에 나가 있고 또 그 나가 살아가는 세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은 이제 꿈속의 나와 꿈속의 세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꿈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꿈속에 나가 있는데 깨고 보면 그 나는 사라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꿈을 잘 관찰하면 나는 두 명이 있는 거예요. 꿈 속에 등장하는 나가 있고 그 꿈을 꾸는 나가 있지요. 그럼 그 꿈을 꾸는 나는 이제 침대에 누워 있겠지요. 그러면 재밌는 것이 꿈의 경우에는 두 명의 나가 등장한다. 한 명은 꿈속의 나고 또 한 사람은 그 꿈을 꾸는 나예요. 그러면 나가 두 명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이 중에서 두 명의 나 중에서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가? 이거 어렵지 않지요? 쉽게 답이 나오지요? 네. 어떤 나가 진짜예요? 꿈을 꾸는 나지요. 그러니까 꿈속에 나오는 나가 있고 그 꿈을 꾸는 나가 있는데 진짜는 꿈을 꾸는 나고 가짜는 꿈속에 나오는 나지요. 예. 자, 그러면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꿈속의 나가 꿈꾸는 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깨달음이 어려운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마찬가지인데요. 꿈속의 나가 꿈꾸는 나를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이 점은 납득이 되시죠? 자, 그러면 꿈속의 나가 꿈꾸는 나를 깨닫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꿈속의 차원하고 꿈을 깬 차원은 서로 차원이 달라서 꿈속의 나가 꿈을 꾸는 나를 깨닫기는 어렵다. 이 점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70억 인구 중에서 실제로 깨달은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꿈속의 나가 꿈꾸는 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이유는 꿈 속에서 꿈을 깬 생시를 알아채기가 어렵다. 자, 이 점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깨달음은 꿈을 깨는 건데 사실 두 명의 나가 있다 이거예요. 꿈속에 나오는 나가 있고 그 꿈을 꾸는 나가 있어서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진짜냐 이 문제가 하나의 이제 중요한 이제 근본 문제로 다가옵니다.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꿈속에 나타난 나는 현상의 나다. 왜냐하면 꿈이 현상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꿈꾸는 나는 본질의 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꿈을 통해서 우리가 두 명의 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는 꿈에 나오는 나고 또 하나는 꿈을 꾸는 나가 있어서 두 명의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꿈속의 나는 현상의 나고 현상의 나는 실체가 없지요. 꿈속의 나는.
그리고 꿈꾸는 나는 본질의 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상과 본질이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다면 꿈은 현상이고 꿈을 꾸는 사람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은 현상의 나가 본질의 나를 깨닫는 거예요. 이제 이 두 명의 나 중에서 누가 진짜냐? 이건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꿈 속에서 꿈꾸는 나를 깨달으려면 여러분 꿈속의 나가 꿈꾸는 나를 깨달으려면 꿈이 멈춰야 되잖아요. 그거 멈추지 않고서는 깨닫기가 어렵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꿈이 멈춰서 꿈을 멈추면 꿈에서 깨지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는 것, 꿈을 깨는 것. 우리말이 재밌어요. 꿈을 깬다 할 때, 꿈에서 깬다 하는 말이 뭘 부순다 할 때 깬다랑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꿈에서 깬다는 말이나 꿈을 깬다는 말이나 같은 뜻이에요. 자, 그래서 꿈속에서 꿈꾸는 나를 깨달으려면 꿈이 멈춰야지, 멈추지 않으면 꿈속의 나가 꿈을 꾸는 나를 깨닫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현상의 나가 본질의 나를 깨닫기가 어렵다. 이게 깨달음이 어려운 이유예요. 사실 꿈이 현상인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도 나중에 이제 실제로 여기도 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많은 깨달은 분들이 깨어나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꿈이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만년이 되면 어느 순간 자기 인생을 또 일생을 돌아보면 일장춘몽이다. 이런 말 한바탕에 봄 꿈이다. 봄 꿈은 짧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인생이 꿈과 같다. 지금 돌아보시면 안 그런가요? 우리 다 몇십 년 살았잖아요. 몇십 년 살았는데 돌아보면 그 몇십 년이 어젯밤 꿈 같아요. 예, 아주 뭐 꿈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깨달음이라는 것은 꿈속에서 꿈꾸는 사람을 깨닫는 거다. 이 말이나 지금 생시에서 생시 속에 있는 우리가 이 생시를 꾸는 어떤 사람을 꿈꾸는 사람을 깨닫는 거와 구조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깨달음은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 꿈속에 나가 꿈꾸는 사람을 알아채기는 매우 어려워요. 자각몽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꿈속에서 이게 꿈이구나 하는 걸 가끔 알 때가 있어. 가끔. 그렇죠. 보통 사람은 잘 모르죠. 그래도 그게 꿈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꿈꾸는 사람을 깨달아야 이게 깨달음이에요. 근데 꿈속에서 이게 꿈이구나 하는 거는 간혹 가다가 우리가 그걸 느낄 수는 있지만 꿈꾸는 사람을 알아채기는 쉽지 않다. 이게 이제 깨달음이 쉽지 않은 이유예요. 자, 기왕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니까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계속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본질이 무엇이고 현상이 무엇이고 본질과 현상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하는 걸 쭉 설명해 왔잖아요. 지금 오늘은 이 말 끝에 한번 여러분한테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문제를 낸다. 문제는 여러분, 꿈속에 있는 사람이 꿈을 꾸는 사람을 깨닫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인류에는 깨달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꿈속에 있는 나가 꿈을 꾸는 나를 깨달으려면 쉽지 않다. 쉽지 않은 이유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깨달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깨달았을까? 이게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지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나가요.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꿈속에 있는 나가 어떻게 꿈꾸는 나를 깨달을 수 있는가 할 때 비밀이 있어요. 비밀은 오늘은 제가 답을 안 드리고 문제만 내겠습니다. 숙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비밀은 뭐냐면 현상에 있는 사람이 이 현상이라고 하는 이 꿈을 꿈꾸는 본질을 이게 서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채로 있으면 깨닫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져요. 근데 깨달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깨달았을까? 선배들이. 자, 그러면 비밀이 있다. 뭐냐면 여러분 본질로 있지 않고 현상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이 순간 본질과 현상은 차원이 달라요. 다르지만 따로따로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순간 이 현상에 본질이 개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에 본질이 개입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면 현상 안에서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깨달음의 급소. 근데 이걸 제가 답이 뭡니다 하고 가르쳐 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그냥 너무 싸구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문제는 이거예요. 현상 안에만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본질을 깨닫는가? 서로 간에 차원이 다른데 근데 역사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많이 나왔다. 어떻게 가능한가? 본질로 있는 게 아니라 현상에 개입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입하는 메커니즘만 알면 현상 속에서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걸 제가 그냥 맨입에 이렇게 풀어드리면 싸구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약을 올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여러분께서도 이런 말을 듣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그 생각 끝에 어떤 번쩍하는 그런 영감이 떠오른다. 자, 그래서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힌트는 뭐냐면 지금 이 현상에서 본질이 개입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알아채려면 힌트가 뭐냐면 여러분 꿈을 잘 관찰하시면 돼요. 꿈을 관찰하시면 꿈은 반드시 꿈속의 나가 있고 꿈속의 세상이 있어요. 꿈속의 나와 꿈속의 세상이 있어요. 자, 있는데 문제는 꿈속의 나와 꿈속의 세상을 이게 꿈을 꾸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힌트가 뭐냐면 꿈속에도 마찬가지로 꿈을 꾸는 자가 꿈속에 개입하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께서 잘 한번 자기 꿈을 잘 살펴보시면 거기에 비밀이 있다. 비밀이 있다. 다시 말하면 꿈을 꾸는 자는 그냥 꿈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꿈속에 개입하고 있어요. 다시 꿈꾸는 사람이 꿈속에 개입하고 있어요. 모든 꿈에. 어떻게 개입하는가를 잘 여러분이 살피시면 그걸 발견하시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시라고 하는 이 현상에 이 생시라고 하는 꿈을 꾸는 본질이 지금도 개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답을 그냥 드리면 여러분은 공부에 도움이 안 돼서 원래 마음 공부는 이렇게 듣고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프로에 처음으로 제가 문제를 던지네요. 문제를 던지고 답은 여러분께서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답 푸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여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건 한 가지 이제 넘어가서 이야기고, 지금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꿈속에서 꿈꾸는 나를 깨달으려면, 꿈속에서 꿈꾸는 나를 깨달으려면 꿈이 한번 멈춰야 한다. 그 꿈이 멈추면 꿈이 깨진다. 꿈을 깨는 것이 깨달음이다. 자, 다음에 제가 매 수업마다 이 말 반복해서 드리죠. 이게 기본 틀이기 때문에, 마음 공부의 기본 틀이기 때문에 본질을 진여라고 하고, 진여란 말은 진짜고 여는 여여하다. 변하지 않는다. 본질은 진짜라서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현상은 생멸이라고 한다. 생멸은 생겼다가 멸한다, 사라진다. 현상은 생겼다가 사라진다. 한 번만 복습하면 지금 이 순간에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찰나생, 찰나멸, 이렇게 인연 따라 나왔다가 사라지고 있어요. 여기서 한 생각을 일으키면 생각도 생멸하고, 감정이 올라오면 감정도 생멸하고, 저희 제스처도, 저희 몸의 움직임도 생멸하고, 알고 보면 우리 몸도 모든 물질은 다 인연 따라 생멸하고 있다. 이건 제가 뭐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니까 이제는 어지간히 귀에 기딱지가 앉았죠. 예.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생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멸. 지금 조금 전에 본질은 진여고 현상은 생멸이다. 그냥 생멸이라는 이름이 그냥 붙은 건 아니에요. 물론 이 생멸이라는 말은 지금부터 한 1500년 더 전에, 거의 한 1700, 800년 전에, 그때 지금 본질과 현상을 진여와 생멸이라고 딱 정의를 하신,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명조사, 마명이라고 하는 그 11대 조사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용수조사는 13대고, 용수보다도 2대 앞선 마명이라고 하는 그분께서 지금 쓰신 단어예요. 이게 진여와 생멸이에요. 자, 그러면 진여하고 생멸을 그냥 이름 붙인 게 아니다. 뜻이 있다 이거예요. 진여와 생멸은 뜻이 있다. 자, 현상의 특징은 생멸. 생멸은 여러분 보세요. 생겼다가 사라진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시간이란 말이에요. 현상의 속성은 시간이에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현상을 시간이라고 불러요. 아예. 그리고 본질은 존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과 본질 이렇게 부르는 거나, 철학에서는 시간과 존재, 그리고 마명조사는 진여와 생멸 이렇게 불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겼다 사라진다 이 말은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라만상은 전부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제 손에 이 리모컨이 이렇게 있는데, 제 손에 리모컨이 있는데 이 리모컨이 현상이죠. 모든 현상의 속성은 시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것은 현상 속에서는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이다고 했죠. 모든 현상은 무상하다,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재행무상은 현상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현상의 속성이에요. 재행무상이 잘 보이려면, 여러분, 재행무상을 잘 보려면 본질에서 봐야 잘 보여요. 그러니까 현상 속에서는 현상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꿈 속에서는 꿈의 전모가 잘 안 보여요. 근데 꿈을 깨면 꿈이 환하게 그냥 다, 아, 이게 꿈이구나, 재행무상이구나, 모든 꿈은 무상하구나 하고 바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쨌든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깨달음의 힌트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은 계속 깨달음의 힌트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의 특징은 생멸, 즉 시간이다. 생멸 이꼬르 시간이란 말이다. 현상은 시간이다 이거예요. 이 현상은 시간이다. 여러분, 시간이 어디서 흘러요?
저 어디 하늘에서 흐릅니까? 저 어디 강물 속에서 흐릅니까? 시간이 어디서 흘러요? 네, 지금 우리들이 모든 사물 속에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컵 따로 시간 따로가 아니고 이 컵의 속성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금 현상에 있는 만법은 그것이 시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그래서 생멸, 그러니까 현상의 특징은 생멸이고 생멸은 곧 시간이다.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인간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 이 현상의 속성이다. 이 말을 왜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지금 따라오십니까? 네. 예,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 이 현상의 속성이다. 자, 그러면 이것이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는 이 말은 생각이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문제가 우리 마음 공부의 핵심은 꿈에서 깨는 거다. 꿈에서 깬다는 말은 이 현상에서 한번 깨어나는 거다. 마찬가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현상의 속성이 시간이다. 그러면 시간이 왜 흐르는가? 생각 때문에 흐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상이 왜 펼쳐지는가? 생각 때문에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장 지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보시죠.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 저를 보시는데 주의 집중을 기울이시면 덕분에 여러분이 깨어 계시죠. 그죠? 여러분이 깨어 계시면 딴 생각 안 하시죠. 지금 제 말 듣느라고 딴 생각 안 하시잖아요. 딴 생각을 안 하면 여기에 과거 있나요? 없거든요. 과거는 생각을 일으킬 때만 생각 속에서 과거가 나타나요. 원래 과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과거 없다. 그러니까 지금 깨어 계시면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과거 없다. 미래는 있나요? 생각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 미래도 내가 생각을 해야 생각 속에 미래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와 미래는 그냥 환영이에요. 꿈과 같아요. 과거와 미래는 꿈과 같다. 지금 내가 깨어 있으면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과거 미래 없다. 현재하는 순간 소리가 지나가듯이 현재도 과거와 미래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하는 이 현재도 현재를 잡을 수가 없다 하는 순간 지나가니까. 아무튼 이것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과거심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이요, 미래심 불가득이다. 이게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킬 때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없으면 과거가 없다. 이게 없다 이거예요. 시간이 없다. 여러분, 시간이 없다. 생각이 없으면 시간이 없다. 중요한 문제예요. 시간이 없으면 현상도 이제 작동하기가 어려워져요. 자, 그러면 생각이 없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사라지면 눈앞에는 그냥 이것만 있어. 이걸 이제 영원한 현재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 눈앞에는 생각이 없으면 영원한 현재만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가 사실은 본질하고 아주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로 들어가는 입구가 어딘가. 그럼 본질이 불교에서는 극락정토라고 하고 본질을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해요. 하늘나라라고 해요. 그러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 또 극락정토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인가? 지금 생각이 사라지고 이렇게 깨어 있으면 지금 눈앞에 지금 이것이 영원한 현재인 이것이 그 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따라오시죠?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 현상에서 벗어나 본질을 깨달으려면 꿈에서 벗어나서 본질을 깨달으려면 현상이 한번 멈추어야 한다. 이 말이 이해되시죠? 우리가 꿈을 돌아보면 되잖아요.
꿈이 멈추면 꿈꾸는 사람이 바로 자각이 되어버리죠. 그죠? 꿈이 멈추면. 그러니까 꿈이 한번 멈춰야 한다. 이 말은 현상이 한번 멈춰야 한다. 자, 여기서 지금 답이 다 나오는데 현상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생각이 계속 돌아가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 수 있어요. 잠시만 한눈 팔면 지금 제 말을 들을 때는 여러분께서 제 말에 집중하실 때는 다행히도 생각을 잠깐 안 하는데 잠시만 한눈 팔면 금방 생각이 여러분의 머리를 점령해 버리죠. 그렇잖아요. 그게 오버싱킹을 한다 이거예요. 그 오버싱킹을 번뇌망상이라고 하고 그것이 고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라는 것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상이 멈추려면 생각이 멈춰야 한다. 여기까지 오십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모든 깨달은 사람들이 생각이 한번 멈춰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가?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오늘 그거를 제가 약간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지금 우리 목적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현상이라고 하는 꿈에서 한번 깨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상을 멈추려면 현상의 특징이 생멸이다. 생멸이 멈춰야 한다.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 멈춰야 한다. 그러면 생멸이 멈추려면 시간이 멈춰야 한다. 시간이 멈추려면 생각이 멈춰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공부의 아주 핵심은 한번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이 멈추는 경험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꿈을 깨는 깨달음의 급소다. 왜 깨달음에서 생각이 멈추는 게 중요하느냐? 생각이 멈추면 현상이 멈춘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눈앞에 시간은 사라지고 영원한 현재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영원한 현재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정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점이 중요해서 마음 공부의 급소는 생각이 한번 멈추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생각을 멈추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꿈속에서 꿈을 깨기 어려운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현상을 살아가면서 한번 여기서 꿈을 멈추려면 생각 멈추는 건 어렵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생각 멈추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번 시리즈 제목이 현재의 깨어있기인데 현재의 깨어있기 여러분 해보셔도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잠시 1분, 2분, 3분 넘기기 어려워요. 현재의 깨어있기가 현재에 딱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 3분 넘기기가 어렵다. 왜냐? 생각이 돌아가는 습관이 너무나 커서 사실은 우리 두뇌는 이미 생각이 지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거꾸로 한번 또 해보십시다. 생각이 멈추면 시간이 멈춘다. 이해되죠? 생각 안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없어요. 시간이 멈춰버려요. 그러면 시간이 멈추면 눈앞에는 영원한 현재만 남는다. 그러니까 생각이 멈추면 시간이 멈춘다. 됐죠? 다음에 시간이 멈추면 생멸이라고 하는 생멸이 멈춰요. 생겼다 생멸 같은 말이에요. 그죠? 시간이 멈추면 생멸이 멈춘다. 그리고 생멸이 멈추면 현상이 멈춘다. 현상이 멈춘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현상이라고 하는 이 꿈이 멈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현상이 멈추면 본질이 드러나요. 여러분 놀랍게도 본질은 모든 깨달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본질은 지금도 모든 사람의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본질은 모든 사람의 눈앞에 역력하게 있다. 다만 보통 사람들은 이 생각에 가려서 생각의 먹구름에 가려서 이걸 못 볼 뿐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력하게 깨어있는 여기 본질인데 이 본질을 보려면 현상이 멈춰야 돼요. 네, 그래서 본질이 드러나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본질이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꿈이 깨면
꿈이 멈춰서 꿈이 깨면 저절로 꿈을 꾸는 사람만 남지요. 그게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깨달음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여러분 제일 처음에 시작이 어디예요?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멈추면이잖아요. 끝이 뭐예요? 깨닫게 된다잖아요. 나머지를 생략하면 처음 문장 시작해서 생각이 멈추면 결론이 뭐냐?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생각이 멈추면 깨닫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생각을 멈출 수 있죠?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생각을 멈출 수 있을까? 여러분 실력 아시죠? 여러분의 실력으로서 자기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지금 그 점이 자각되십니까? 예. 우리들의 보통 사람들의 실력은 자기 머리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생각을 멈추기가 어렵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가?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방법이 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지난 시간하고 연결되는 지점까지 이제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을 멈추는 방법이 핵심이다. 마음 공부의 급소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생각을 한번 멈추는가. 이게 급소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쭉 한번 서론을 한번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중에 진도 더 나가기 전에 한 번만 상기하십시다. 여러분, 꿈속에 꿈꾸는 사람이 개입해요. 지금 현상 속에 본질이 개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개입을 할까? 이게 지금 숙제예요. 오늘의 숙제. 잊어먹기 전에, 더 진도 나가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풀어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제가 문제를 던지고 여러분께서 직접 풀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여러분께서 풀어보시면 하고 비명을 지를 수가 있는데 이거구나. 그 순간 깨달음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숙제를 드린 거예요. 자, 따라서 깨닫기 위해서는 생각이 멈춰야 한다. 동의되십니까? 깨닫기 위해서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기 위해서는 현상이 멈춰야 되고 현상이 멈추려면 결국 생각이 멈춰야 한다.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멈추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어렵죠? 안 그래요, 여러분? 현재에 깨어있기 좋아요. 현재에 깨어있기는 어려워요. 왜 그런가?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오랜 습관이에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빛과 그림자예요. 빛은 생각을 통해서 찬란한 문명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그 그림자는 그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 고통을 주고 있다. 이게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빛과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쓰되 지나친 생각은 우리가 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한번 생각이 멈춰야 한다. 그렇게 되면 본질의 힘으로 생각을 멈출 수 있게 돼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멈추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는 생각을 멈추는 특단의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참 두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랑 똑같은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살다 가신 선배들이 같이 고민을 했다 이거예요. 같은 문제를 우리 선배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셨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 문제를 푼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과도하게 생각을 우리가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그것이 스스로 그 생각을 멈추게 하기는 어렵다. 생각을 못 멈추면 고통을 해결 못 해요. 생각하면 복잡해요. 특히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죽는 걱정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거 아시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한번 죽는 걱정하게 되면 끝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걱정이라는 것은 생각의 지나친 생각이거든요. 자, 생각을 멈추는 특단의 방법.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오늘도 생각을 멈추는 방법이 화두다. 화두가 뭔가 궁금하시죠? 그죠? 많이 쓰죠? 이 말을, 화두란 말을. 화두는 생각을 멈추는 방법이다. 생각을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생각을 멈추지 못하면 고통을 해결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데 고통이 해결될까요? 그 끝없는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생각을 멈추는 방법이 화두예요. 자, 마조라는 스님의 마조는 당나라 때 7세기, 8세기 걸쳐서 육조회능을 우리가 잘 아니까 조계에서 살았던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름의 근원이 된 중국 남부의 조계라고 하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서 살았던 육조회능의 제자의 제자예요. 손상자라고 그렇게 하죠. 자, 이 마조 스님이 어떤 스님이 마조 스님을 찾아왔어요. 화두에 예를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생각이 멈추는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마조 스님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럼 진리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었으면 그 사람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생각이 돌아가면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진리는 본질인데 현상이 돌아가고 있으면 본질을 모르잖아요. 꿈속에서는 꿈 깬 사람을 모르잖아요. 꿈꾸는 사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멈추게 하려면 생각이 멈춰야 한다는 건 마저는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깨달은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진리가 뭡니까? 물어보면 그 생각을 멈추면 진리를 안다. 알게 된다. 저절로. 근데 스스로가 생각이 안 멈춰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닫게 하려면 다시 말하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려면 마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생각을 한번 멈추게 해야 돼요. 지금 메커니즘 이해되십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 공부의 원리예요. 지금. 중요한 원리예요. 마음 공부의 원리는 생각이 멈춰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멈추면 그 힘으로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생각을 항복받을 수 있게 돼요. 생각을 조복받을 수 있게 돼요. 한번 생각이 멈춰야 돼요. 그 생각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화두예요. 천재들이 이 방법을 찾아냈어요. 자, 마조 스님한테 어떤 젊은 스님이 찾아와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마조 스님이 그 사람의 생각을 멈추게 해줘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조 스님이 어떻게 했냐면 막대기를 가지고 마침 여기 둥근 카페트가 있네요. 또 마침 마조가 질문한 스님 앞에다가 땅바닥에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면 이 원 안에 자네가 이 원 안에 들어와도 맞고 밖에 서 있어도 맞는다. 매를 안 맞으려면 이 매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물으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는데 답변이 전혀 엉뚱하잖아요. 이런 질문 앞에 한번 진지하게 서는 것이 평생 우리를 괴롭히는 이 생각이 한번 힘이 빠져서 스톱을 하는 그 급소다, 비결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간이 지금 다 갔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꿈속에 꿈꾸는 나가 있고 꿈속에 나가 있고 그 꿈을 꾸는 나가 있다. 두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꿈속의 나와 같아요. 가짜예요. 그럼 얘가 멈추면 저절로 꿈을 꾸는 사람이 저절로 드러나. 그것처럼 생각이 멈추면 저절로 본질이 드러나요. 본질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자기 눈앞에 있어요. 모든 깨달은 분들이 본질은 목전에 있다 이렇게 했거든. 목전, 눈앞에 있다. 이걸 지금 못 본다. 언제 드러나는가? 생각이 멈춰야 드러난다. 생각이 어떻게 멈추는가? 생각을 모순에 빠뜨리는 급소, 이게 화두다. 예를 들어서 마조의 일원상 동그라미 그려놓고
들어와도 맞고 나가도 맞는데 어떻게 할래? 꼼짝 못하는 거. 이게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화두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